이제 노년기의 고양이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질병이 훨씬 더 많아지고 노년기에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고양이의 나이는 사람 나이로 환산을 해본 건데요. 고양이의 2년은 사람의 24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깥에서 생활하는 아웃도어 고양이와 집에서 생활하는 인도어 고양이를 나누는데 보통은 길냥이와 집냥이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냥이 같은 경우는 나이가 훨씬 더 금방금방 먹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8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는 것만큼 길냥이들은 시간이 흐르고요. 집냥이 같은 경우는 4년 정도, 1년에 4년 정도 시간이 빠르게,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명이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15살이 넘는 고양이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더 아이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인지기능 장애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사람의 치매처럼 진단을 바로 명확하게 내릴 수는 없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체크 항목들이 있고 이 항목에 해당되는 바가 많으면 우리 아이가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저 줄에 걸려서 아기가 못 나와서 도와달라고 울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곳을 낯설게 느끼는 것처럼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를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의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회관계가 조금 변화하는 건데요. 원래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원래 사람을 아주 좋아하던 고양이였는데 건드리기만 해도 막 하악질하고 물려고 하고 이런 것도 이제 증상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사이클이 바뀐 건데요. 고양이들이 밤에도 활동을 잘 하기는 해요. 그리고 사람하고 보통 사이클을 맞추기 때문에 사람이 생활하는 그 시간에 깨어있고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 같이 자는 게 보통 집고양이들이 적응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그것이 흐트러지는 경우에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을 의심을 해봅니다. 요거는 이제 소변을 실수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던 교육이 돼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인데도 실수를 하는 경우에는 질환들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소변 실수가 사실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의 증상이라고 얘기를 딱 명확하게 하기는 어려워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모래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다거나 하는 이유에도 충분히 소변을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활동량도 적은데 소변도 이제 아는 것 같은데도 잘 못 본다 하면 질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불안이 늘어난 것도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의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겁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초조한 듯이 계속 몸을 떤다거나 경계한다거나 하는 것이 증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기억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비롯된 공포심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비타민 E를 공급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 성분이 항산화 역할을 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양제를 챙겨 먹이신다거나 사람 치매 환자에서 고스톱을 치듯이 고양이들을 끊임없이 놀아준다거나 머리를 쓸 수 있도록 활동을 늘려주는 게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의 환경을 충분히 바꿔주시는 걸로도 이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